겪어봐서 하는데 제시. 폴입니다. 예, 오늘 주제 살펴보니까 연락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제가 들어오기 전에 연락을 한번 구글링 해보니까 한자어더라고요. 그래서 이 한자의 의미가 원래는 서로의 연결 그리고 관계를 통해서 소통이 일어난다. 예,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젠지들이 연락이라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예. 폴은 어떻게 뭐 주변 분들하고 얼마나 자주 연락하시는 편인가요? 그냥 일에 푹 빠져 살다 보니까 전부 다 연락을 많이 너무 바쁘죠. 못하는데 네. 가끔씩 친구들한테 주기적으로 연락이 오고 그다음에 이제 또 아들하고 가끔 카톡으로 통화하고 뭐 그러는 정도인데 그리고 이제 뭐 집사람하고 수시로 수시로 예. 자주 자주 보고 체계가 확실하게 돼 있는. 그래야죠. 예, 저도 뭐 주변 지금까지 이제 알게 된 지인분들이 연락처가 있는데 저는 나름 뭐 이렇게 그룹별로 이렇게 뭐 모임을 나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가장 가까운 베스트 프렌드가 그룹이 있고 또 학교에서 만난 사람들이라든지 또 비즈니스 통해서 만난 사람들이라든지 뭐 이렇게 조금 구분을 해놓고 사실 절기에 예, 또 명절 때 이렇게 인사하는 유형이 있는 반면에 또 적어도 분기에 한 번은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 뭐 그런 관계가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20대 때 아니면 10대 때 여자친구나 뭐 지금의 뭐 남자 여사친이 됐든 뭐 그런 관계가 있었는데 그때는 얼마나 폴은 또 연락을 어떻게 하셨나요? 아이 뭐 옛날에야 20대 때는 사실은 뭐 우리가 연락할 수 있는 수단이 기껏해야 삐삐 아니면 공중전화뿐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그게 맞는 말이었거든요. 그렇죠. 뭐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동전이 떨어지면 공중전화 하다가도 연락이 두절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제 삐삐를 치면 바로바로 연락이 오는 게 아니라 뭐 상황 봐서 뒤늦게 오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뭐 그냥 그야말로 무소식이 희소식이겠니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특별히 뭐 이슈 없이. 그래서 조금 더 올라가면 60년대, 70년대는 사실 그야말로 전화가 그 동네에 뭐 한 대, 두 대 그렇죠. 있을까 예. 말까 네. 예, 뭐 그런 시기가 있었고 또 주된 표현 방법이 편지를 통해서 했었고 또 전신 전화국을 통해서 전보를 보냈죠. 급한. 맞아요. 정보가 예. 있었는데 그건 급할 때만 예. 보내는 거니까. 텔레그램이죠. 예, 전보가 저는 있었죠. 그걸 사용해 본 적은 예. 없습니다만. 그래서 그 글자당 비용을 지불하게끔 그렇게 돼 있었죠. 우리 친구들은 좀 익숙치 않겠지만 그래서 전보는 아주 간단하게 아주 축약적으로 한 줄 정도 해서 보냅니다. 그러다가 이게 또 받으시는 분이 이 맥락을 이해를 못 해가지고 엉뚱한 행동을 하기도 하고 뭐 대부분이 전보는 급하게 집에 이제 상을 당했다거나 또 사고가 났다거나 뭐 보통 그럴 때 보통 활용했던 것 같습니다. 활용해 보신 적이 아, 예, 있으신가요? 있습니다. 정보는요? 예, 네. 전신 전화국 가서 그렇게 직접 해보기도 하고 나중에 전화가 생겼을 때는 114 교환을 통해서 또 보내는 방법이 있죠. 예. 그리고 우리가 이 뭐 커뮤니케이션을 뭐 늘 하고는 있지만 좀 사실은 주저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좀 하기 싫을 때 그런 경우 많이 있죠. 예. 그때는 뭐 좋은 팁이 있을까요? 폰은 뭐 주로 어떤 방법을 쓰시는 건가요? 일단은 연락을 안 하다가 나중에 만났을 때 그때 너무 바빴다라든지 아니면 경황이 없었다라든지 핑계거리를 만들어 놓지요. 뭐 사실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가끔씩 한 친구가
느닷없이 그냥 술만 먹으면 연락하는 친구가 있어요. 외롭다고. 그럴 경우에 약간 대처하는 법이 필요한데 그럼 뭐 나중에 사연 먼저 들어보고 그 얘기는 또 하도록 하죠. 예. 어찌됐든 저희 때는 연락하는 방법이 쉽지 않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랬는데 요즘 이제 휴대전화를 상시 들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일들이 요즘 연락을 안 하면 잠시라도 안 하면 뭔가 불편하다 아니면 오해받을 수 있고 나한테 뭔가 내가 잘못하고 있나? 아니면 서로 관계가 소홀해졌나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들이 회사 입사하기 전까지는 뭐 학교에 설치된 공중전화 뭐 그 정도 이용을 했었고 또 뭐 직접 찾아간다거나 뭐 그렇게 다 그 해결을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은 뭐 폰 하나로 들고 다니다 보니까 뭐 소셜도 있고 톡도 있고 메신저도 있고 뭐 부지기수 방법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더 우리 친구들이 필요도가 더 많을지도 모르겠어요. 예. 예, 그러면 첫 번째 사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주 아이디 이름이 예쁘네요. 새벽 요정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대학교 졸업을 한 취준생입니다. 아직 취직 전이시네요. 화이팅 하십시오. 제 대학교 친구가 현재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꽤 친했던 친구라 아쉽기도 하지만 종종 연락하자 하고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생각보다 더 자주, 아니 엄청 많이 연락하는 거예요. 아이고. 허허. 처음에 미국 학교에서 자신이 아시아인이라고 은근슬쩍 차별받는 것 같다는 이야기로 시작해서 가능한 얘기네요. 언어 장벽 뭐 당연히 생기겠죠. 경제적인 문제, 뭐 이제는 사소한 이성 문제까지 하나하나 전화해서 다 얘기합니다. 공부는 언제 하나요? 네. 여기 잠깐 중단하고 한번 우리 친구를 살펴볼까요? 근데 일단 뭐 글로벌 그 타임은 우리 폰 안에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새벽에 오겠네요. 그럼 네. 연락이. 그래서 이 지구 반대편이면 어쨌든 시간대 자체도 전혀 딴 쪽일 수 완전 있는데 거꾸로죠. 예, 네, 웬만해서.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시간이 새벽이다. 그런데 자기 시간은 전화하기 좋은 오후 시간이다. 그래서 막 전화를 해대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제가 전화 연락을 받는 시간은 주로 새벽 2시, 3시입니다. 미국은 그때 오후 12시에서 1시 정도가 되거든요. 제가 새벽형 인간이기도 하고 취준생이니까 시간 자체는 좀 여유가 있지만 이게 지금까지도 계속 반복되니 저도 컨디션 관리하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스트레스 아하. 받겠어요. 나중에는. 예, 스트레스 지수 올라가는 소리가 보입니다. 예. 친구가 이제 적응한 것 같기도 한데 일주일에 3번은 전화하고 매일 문자하면서 저에게 연락을 합니다. 그것도 주로 힘든 이야기나 그 남자애가 나한테 관심 있는 것 같지 않아 식의 답정너 스타일의 질문만 하니까 본인이 듣고 싶은 얘기로 네. 듣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말 진절머리 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그럴 수 끝없는 있어요. 하소연을 하고 있는가 봅니다. 제가 이 친구와 자연스럽게 연락을 줄이는 방법, 또 연락 수, 빈도수 자체를 줄이자고 어떻게 하면 잘 표현할 수 있는지 그 꿀팁이 궁금하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또 다른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 친구의 제가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나? 아니면 그냥 일방적인 감정 쓰레기통으로 제가 이용되고 있나? 요 두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좀 극단적인 사례를 네네. 말씀하시네요. 근데 뭐 친한 친구가 유학을 가게 돼서 연락하는 거야 자연스럽지만 일단 빈도수가 너무 높네요. 또 시간대도 그렇고
그래서 뭐 저도 20대 때 유학 경험이 있는데 그때는 사실 이 폰이 없으니까 국제 전화하고 편지하고 수단이 두 가지인데 국제 전화 비용이 엄청나게 비쌌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수신자 부담으로 해서 집에 부모님한테 안부 전화하는 것 자체도 상당히 부담스럽고 맞습니다. 부모님은 뭐 수신자 부담 여기서 하니까 자주 통화해라 그랬지만 그 비용을 제가 알기 때문에 잘 못하게 그렇죠. 되더라고요. 말씀은 그렇게 하셔도 굉장히 그 적지 않은 비용이 나올 텐데요. 예, 그때 국제 전화 참 비쌌습니다. 맞습니다. 또 나중에는 뭐 프로그램이 생겨서 그 시간대별로 가격이 좀 다르다거나 또 아니면 그 이후에 뭐 스카이프. 스카이프인가요? 네. 뭐 그건 한참 뒤에 나왔지만 네. 예, 뭐 그런 방법도 있긴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이 시간대를 항상 확인을 하고 지금 시간에는 계시구나 또 전화 받을 수 있는 타임이구나 뭐 이렇게 계산을 하고 했었거든요. 아, 제시 유학 시절에 말씀하시는군요. 네네네. 네. 그래서 그러셨네요. 뭐 비슷한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제 경우를 한번 먼저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 친구는 뭐 그냥 이 폰이 바로 옆에 있으니까 그냥 막 해대네요. 요즘은 뭐 비용이 안 드니까 뭐 카톡도 있고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딸이 고등학교 때부터 유학을 가서 지금까지 이민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일이 늘상 있는 일인데 그래도 이제 어찌됐든 그거는 이제 엄마하고 딸의 관계여서 수시로 소통하고 감정을 쏟아붓고 하는 거는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거든요. 혼자 사는 게 외로우니까. 근데 이제 이 친구 관계에서는 조금 제가 보기엔 선을 넘은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지금 버팀목이라고 생각할까 아니면 감정 쓰레기통일까라고 두 가지 질문을 한다면 저는 후자 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저도 동의합니다. 후자 쪽에 좀 가까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 소중한 얘기 꼭 해야 될 얘기보다는 그야말로 하루에 본인이 한테 벌어진 일 중에 피곤한 일, 뭐 이런 일들을 막 쏟아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쏟아내고 본인이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 하니까. 예. 그래서 꽤 뭐 우리 새벽 요정님 사연에서 꽤 친했던 친구라 뭐 하긴 하지만 뭐 베스트 프렌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상대방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네요. 아, 나는 아니어도. 상대방은 자기가 예, 우리 예. 새벽 요정님의 베스트 베프니까 언제든지 전화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그 생각하는 입장은 다를 수도 있는데 네. 저는 이제 광고쟁이 입장에서 사실 이분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보통 이제 24시간 편의점 사례를 들고 싶은데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어서 너무 편하니까 그런 관계를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자기 감정을 분출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었는데 우리가 그 일종의 그 전략적으로 희소성의 법칙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뭐 전문 용어로 하면 뭐 리미티드 에디션 뭐 이런 개념으로 내 시간의 가치도 좀 소중하게 생각할 줄 아는 그런 규칙이나 룰은 정해놔야 될 것 같아요. 친구라도. 그렇죠. 예. 예. 서로의 그 소중함은 지켜줘야 되고, 맞습니다. 예, 예. 일방향은 당연히 문제가 되는 거죠. 네네. 예. 그래서 뭐 편의점 얘기 예를 드셨지만 편의점도 요즘 무인화돼 가지고 받아주는 사람이 뭐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예. 예. 아이디가 있어야 들어갈 수 있고. 네네네. 그래서 편하게 들어갈 예. 수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대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서로가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고 뭐 아무리 친한 사이에도 뭐 그 정도는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더더군다나 요 사연자는 지금 보니까 취준생이신데 그러니까요. 결국은 이런 원칙은 만들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일단은 상대방이 소중한 친구 관계니까 감정은 드러내지 않되 적어도 나도 내 커리어를 쌓기 위해서 일단 새벽에 공부를 해야 되고 하니까 나는 앞으로 자정이 넘으면 일단은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뭐지 그
폰을 이렇게 받아주지 않는 장치가 있나요? 실제적으로 방해 금지 모드 같은 거 뭐 있죠? 그런 거 예. 있는 거 본 것 예, 같습니다. 그런 예. 걸 설정해 둘 테니까 서로 간에 그 부분만큼 좀 지켜줘라고 얘기를 하고 그냥 객관적으로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놓는 게 좋다고 생각해. 이게 막연히 다 받아주면 서로 결국은 감정 쓰레기통처럼 돼버리기 때문에 적어도 최소한의 원칙은 지켜줘라고 요청을 하는 게 서로의 관계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어떤 서로 감정의 소통도 중요하지만 어떤 규칙과 원칙을 서로 만들어 놓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새벽 요정님은 빨리 또 취업을 하셔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친구가 더더욱 미국에 있는 친구가 더더욱 빨리 준비해서 잘 준비해서 취업하고 편하게 이야기를 하자. 사실 취준생이 얼마나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고 힘들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렇죠. 오히려 예, 위안을 예. 받아야 될 사람은 우리 새벽 요정님이 아닌가 싶은데 맞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전화를 해대니까 저는 분명히 선을 그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감해요. 예. 네, 네. 그래서 야, 나도 빨리 저기 회사 취업해야 되니까 일단 취업하고 보자. 그래서 뭐 너도 조금 전화 횟수 줄이고 내가 취업돼서 더 편하게 이야기해 보면 어때? 이렇게 한번 유도를 하고 뭐 그쪽에서 또 답이 시큰둥하게 야 뭐 그 정도 가지고 그러냐 이렇게 나오면 명백하게 확실하게 우리 횟수 좀 줄이자. 이렇게 좀 단호하게 선언을 할 맞습니다. 필요가 예.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까 예. 서두에서 제 친구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 이제 음주를 하고 나면 새벽에 정말 전화를 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저도 단호하게 예. 네 의견도 소중하고 네가 지금 외로운 것도 알지만 한 번은 조금 감정이 상할 정도로 얘기를 했어요. 화를 내진 않고 적어도 이 시간 이 밤에는 나도 나의 시간이 필요하고 가족과의 시간도 필요한데 가급적이면 좀 이 시간은 피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번 정확하게 얘기를 했고 예. 나중에 좀 그게 개선이 돼서 지금 또 좋은 관계로 유지하고 있는데 예. 꼭 필요한 얘기는 해주고 음. 규칙을 정해두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사람은 조금 잠을 설치는 타입이기 때문에 그 전화 소리 와서 제가 나가서 받더라도 이미 깨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예, 다시 예. 잠들기가 상당히 힘들어서 집사람이 먼저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친구분 좋은 분인 줄 아는데 조금 자제하자. 그래서 뭐 할 수 없이가 아니죠. 뭐 그 시간대에 술 먹고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사실은 다 힘들어서 전화하는 건데 그래서 낮에 전화를 해서 네 심정은 잘 이해하지만 우리 시간대는 서로 피하자. 나도 너한테 술 먹고 전화 안 할 테니까 너도 나한테 하지 말자. 뭐 이렇게 넘어간 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시가 서두에 예. 그 한자 얘기를 하신 게 잘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연락은 네. 관계와 서로의 소통이라고 관계.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서로 배려를 한다거나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야 연락이라는 것들이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첫 번째 질문은 뭐 그렇게 우리 좀 단호하게 관계 정리를 하자, 예. 입장 정리를 하자 이렇게 네. 된 거고, 뭐 감정 쓰레기통 부분은 아까 뭐 폴이나 저나 뭐 100% 동의한 거기 때문에 예. 뭐 그렇게 판단하는 게 맞습니다. 새벽 요정님 친구분은 분명히 우리 요정님을 쓰레기통으로 생각하고 마구마구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바로 관계 정리, 입장 정리를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정확한 가이드라인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다음 자. 이제 두 번째 사연은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잠깐만요. 우리가 넘어가기 전에 예. 폴은 혹시 연락 문제로 누구를 조금 서운하게 저는 하나 있어요. 최근에 사실 아들하고 관계이죠. 아이고. 왜냐하면 어렸을 때는 아들이 막연히 굉장히 친하게 지내고 같이 시간도 보내고 많이 했는데 서로 이제 크다 보니까 어느 날부턴가 요즘 이제 카톡으로 안부를 묻거나 주로 예. 보내면
그렇죠. 답이 없어요. 바로 읽지도 않고. 우리 집하고 똑같네. 예, 그리고 어떨 때는 며칠 후에 그 읽었다는 게 뭐 한 2, 3일 후에 읽었다든지 아니면 짧은 이모티콘 하나가 온다든지 단답형으로 얘기를 하는 부분이 굉장히 처음에 서운했는데 가만히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요즘 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게 서로 애정이나 어떤 그 상대방에 대한 밀도의 차이가 아니다라고 생각했어요. 아직 젊은 아이니까 일단 자기 시간을 쓰는 일종의 그렇죠. 생활 에너지를 소비하는 방식이 그렇죠. 서로 다른 거 아닌가라고 그렇죠. 마음 먹으니까 그렇죠. 네. 편해지더라고요. 네. 그 다음부터는 뭐 보거나 안 보거나 그냥 보내놓고 보고 그리고 이제 봤네라고 하면 그냥 봤구나라고 인정해주고 하니까 좀 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극복을 했어요. 전 아들하고 관계는요. 예, 제 경우에도 그 가족방이 있는데 아들 둘이 이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큰 아이는 이제 나가서 살기 때문에 더더욱 톡방이 필요한데 집사람하고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 마찬가지로 폴이 말씀하신 것처럼 답톡이 늦다거나 또 아니면 이제 읽는 시간이 한참 인터벌이 길어진다거나 그런 게 있어서 그래서 집사람은 이렇게 좀 여성스러운 이렇게 주고받기 하는 걸 좋아하는 편인데 그러지 말고 그냥 우리 이야기 꼭 필요한 얘기 그냥 짧게 일상을 그냥 올리자 뭐 보든 말든 우리는 그냥, 기록을 남겨놓고 우리 필요할 때 봐라 이런 애들이 뭐 의미네요. 시간 날 때 그냥 한번 쑥 훑어보고 답 안 줘도 된다. 근데 그냥 그렇게만 알리는 정도. 그 대신에 4명이 있는 방에서 하자. 그리고 개톡은 하지 말자. 특별하게. 그래서 그렇게 저희도 우리 가족 룰을 하나 정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그냥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게 그 문명이기가 좋긴 한데 이 휴대폰 상에 뜨는 이때 메시지의 밀도가 답이 있거나 없거나 이걸 가지고 이게 속의 심리나 상대방의 기분까지 파악하려고 하는 거는 좀 지나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없으면 없는가 보다. 아니면 일이 있겠지 이렇게 보면 되는데 당장 답을 안 해주면 얘 나한테 삐졌나라든지 아니면 나한테 대해서 애정이 식었나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초기에 우리 젊을 때는 이제 연락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냥 그래서 무소식이 희소식이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그렇죠. 거고 예. 그런 측면에서 너무 막 그 이 바로바로 주는 답에 민감해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결론을 내고 맞습니다. 싶어요. 예. 오늘 뭐 우리 친구들이 댓글에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그 60, 70, 80, 90년대의 연락 방법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질문을 많이 좀 남겨 놓으시면 우리가 아까 전보처럼 지금은 없어진 전보처럼 뭐 그런 이야기라든지 뭐 다른 얘기들도 많이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예. 예, 질문해 주시면 답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 이제 우리 폴이 두 번째 사연 예, 그럴까요? 네. 두 번째 사연은 거기 누구 없어 님이 보낸 사연입니다. 이름이 재밌네요. 안녕하세요 시너지 분들. 대학 때부터 알고 지낸 여사친과 썸을 타기 시작한 28세 직장인입니다. 예. 고백할 기회만 지금 노리고 있는데요. 문제가 하나 있다면 이 썸녀 연락 텀이 너무 길다는 겁니다. 예, 연락을 잘 안 하나 보네요. 그래서 밀당인가요, 예, 이게? 4-5시간이 기본이고 심할 때 하루 종일 연락이 안 된답니다. SNS에는 분명히 활동 중이라고 표시가 뜨는데도 말이죠. 그렇죠. 왜 연락을 잘 안 보냐고 물어보면 썸녀는 그게 내 스타일인데라고 말해요. 예. 그리고 고칠 마음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예. 물론 친구일 때는 저도 편하고 괜찮았는데 이제 썸 타고 있는 그런 관계면 좀 달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썸녀는 연락 횟수를 늘리기는커녕 썸 탄 이후 만남 수가 늘다 보니 할 얘기가 더 없는 건지 이전보다 더 하지 않기 시작했어요. 이제 해봤자 일주일에 2번 만나는 건데 말이죠. 굉장히 좀 답답하시겠네요. 저는 이 친구를 이성으로 더 알아가고 싶은데
저에게 그럴 기회를 주지 않네요. 분명 만났을 때는 두근거리고 말도 잘 통하는데요. 게다가 썸녀가 엊그제 제 손을 먼저 잡았답니다. 오. 근데 떨어져서 연락만 하면 또 저는 다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사연인 것 같은데요. 네네. 정말 저에게 마음이 있는 걸까요? 아니면 썸 자체를 제가 착각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도와주세요. 이런 사연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예, 그러네요. 이게 거의 밀당이죠. 밀당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또 네. 성격이 차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격 차이. 예, 사람마다 다 뭐 차이가 있으니까 그렇죠. 예, 네네. 이게 전략적일 수도 있지만 네. 원래 그런 사람일 수도 있거든요. 살짝 선수 같은 느낌 들기도 한데 음. 저는 연애 경험이 그렇게 많지 그러시군요. 않아서 예. 요런 조금 음. 답답한 그 경계선에 있는 분위기 음. 아주 불편해합니다. 그래요. 저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봤어요. 좀 네네.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네네네. 예. 그럼 이제 제시는 어떻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처하면 좋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예, 뭐 저 솔직히 이런 경우에는 빨리빨리 관계 정립이 필요하다. 정리요, 정립이요? 정립. 예. 네, 일단 정립이 돼야지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거고, 예. 정립이 되지 않으면 말씀하신 대로 정리 단계가 되겠죠. 예. 예. 그래서 지금 손잡은 거가 최근에 또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뭐랄까 주기가 좀 긴 거하고 그 다음에 만났을 때는 또 이런 스킨십 아닌 스킨십이 이렇게 하면 대체로 우리 남자들은 일단 입장 정리부터 빨리 하는 게 저는 1번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뭐 과감하게 뭐 그냥 우리 다음 단계 진행할까 넘어갈까 뭐 이렇게 물어보고 그게 아니고 그냥 아니야 그냥 우리 저기 편한 남사친 여사친으로 있어 뭐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다 정리하고 정립이 아니고 정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조금 더 편안한 관계를 간다든지 뭐 저는 그렇게 먼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사실은 요 관계는 좀 제가 봐도 헷갈려요. 예, 헷갈린다. 예. 만날 때 잘해주는데 카톡은 느리다 이러면 엄청 뭐 신경이 쓰일 것 같긴 해요. 예. 근데 충분히 그럴 수는 있다라고 보거든요. 이게 사람마다 좀 많은 성향의 사람들이 있어서 어떤 사람은 정말 제 경우에 문자 자체를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 예.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잘 표현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서 예, 있을 수 있죠. 그거를 만나서는 그냥 잘 얘기하고 손도 잡아주는데 그냥 뭔가 글로 표현하는 게 서툴거나 아니면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고 맞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 삶의 철학상 휴대폰으로 뭔가 끄적이거나 이렇게 폰을 멀리하고 감정 표현이 직접 해야지 어떻게 폰으로 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 물론 이제 사연자마다 그 성향이 어떤지 모르지만 다 각자의 성격이 다 다를 수가 있어서 그런 측면은 조금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뭐 그래서 중요한 거는 만났을 때 밀도가 어떤가를 판단해 보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현실판으로 알아내자. 예,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만남 사이에 서로 아주 말로는 설명이 안 되는 델리케이트한 느낌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감각적인 것도 있고 눈 표정도 있고 손으로 나를 만질 때 느껴지는 감촉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걸 잘 판단해서 이 밀도가 0에서 10까지 한 7이야, 5야 이런 것들로 판단해야지 그것이 뭐 예를 들어서 문자상 잘 씹고 연락 잘 안 돼 이런 걸로 판단하는 거는 조금 오버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여러 영역에서 우리 시너지 멤버들이 10대, 20대를 보냈던 거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는데, 그렇죠. 네네. 그래서 아까 포울이 말씀하셨듯이 그 문학 청년 시절에 그 사실 뭐 편집거리든 뭐 연애거리 됐든 이 글쓰기를 하면 그 행간에 그 심어놓기
예, 예. 상징처럼 네네. 뭔가 마음을 표현하는 네, 거죠. 네. 네, 그런 작업들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우리 친구들이 이제 긴 글 쓰기라든지 뭐 이런 거를 요즘 이제 다시 뭐 레트로 느낌으로 필사도 해보고 또 자기 글도 써보고 뭐 이렇게 또 트렌드가 네, 계속 그렇게 예, 바뀌어가고 예, 몇 있더라고요. 년 전부터 예, 이렇게 강화되고 예. 있더라고요. 활용할 수 있는 앱도 많이 나온 것 네네.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만약에 한 친구는 글쓰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또 그런 표현을 통해서 감정 교환을 했으면 좋겠는데 음. 또 다른 한 친구는 이 텍스트에 익숙하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폰 똑딱 그림으로 다 해결하고자 하는 친구가 있을 건데 맞습니다. 예. 그런 두 친구의 커뮤니케이션 방법으로서 어떤 게 좀 이상적일까요? 아니면은 서로의 입장을 조금씩 양보해서 섞을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제 경우라면 좀 양보해서 섞는 게 좋겠죠. 음, 근데 이제 어찌됐든 서로 감정의 표현은 분명하게 얘기를 하지 않으면 네네, 모르기 때문에 네네, 그게 글이 됐던 음, 아니면 만났을 때 됐던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표현을 해줄 음,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음, 이제 오해가 생기는 거죠. 네네네, 뭐 저야 집사람하고의 만났던 것들을 생각하고 음, 이전에 그 물론 지금처럼 커뮤니케이션 할 수단이 많지는 않았지만 네, 그 당시에는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도 서로 간에 만나고 시간을 같이 가질 때 음, 생각을 공유하고 취미를 공유하고 좋아하는 거를 나누는 그 밀도가 얼마나 컸는가라는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실제 뭐 말로 표현한다든가 글로 표현해서 표현하는 것보다도 실제 행동으로 아까 이분 같은 것도 손은 덥석 잡아줘요. 근데 폰으로 연락 안 한다 이런 부분이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가급적이면 오프라인에서 만났을 때 네네, 깊은 밀도로 대화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네네, 부분이 있고 굳이 이 폰으로 연락을 잘 안 한다고 해서 그걸 뭐 오해하거나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음. 그래 뭐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면 이 썸녀는 야 그 저기 그냥 뭐야 톡 보내고 뭐 뭐야 이렇게 찔끔대지 말고 그냥 오프라인으로 좀 자주 보는 걸 네가 연구해봐 이렇게 좀 가르침을 주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런 사인일 수도 예. 있죠. 그래서 한번 지난번에 손을 한쪽 손을 내미셨으니까 뭐 두 번째는 또 양손을 내밀지 않을까요? 그 이제 썸 타는 부분이 아직 이제 뭐 정식으로 우리 사귀자 아니면 뭐 연애를 하자 하는 단계는 아니니까 네. 그런 것들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거 오해할 수 음, 있는 부분도 있고 음, 자주 연락을 안 하면 당연히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래도 중요한 거는 이게 너무 상대방한테 매몰돼 있다 보면 음, 어떤 현상이 있냐면 내가 그 상대방이 끌려다닌다라는 그렇죠. 생각을 하게 될 수도 네. 있고 그래서 자칫하면 자기 삶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는 오히려 저는 자기 시간을 충실히 보내면서 이 그렇죠. 연락 없는 거에 대해서 굳이 신경을 안 쓰는 것이 훨씬 더 네. 좋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너무 거기 매몰돼 있고 그거를 얘가 나를 싫어하는 거야 아니면 내가 아직도 뭐 더 해야 되나 이렇게 매몰돼 있다 보면 네. 서로 간의 감정의 골도 더 생기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다지 신경 안 쓰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저는 더 좋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뭐 현업에 일할 때도 그렇고 요즘도 그렇고 그 자연 다큐 특히 그 무리들 동물들이 나오는 뭐 우리 쉽게 표현해서 동물의 왕국 예, 다큐 예. 저도 예. 자주 봅니다. 그 네네 프로는요. 예. 그걸 자주 보는 이유가 그 치열함도 보이지만 그 메이팅 하기 전까지의 그 과정들을 그린 다큐를 보면 음, 어 커뮤니케이션 방법이 우리하고 뭐 인간의 언어를 쓰지 않지만 그들도 다 여러 가지 언어를 표현을 하고 방금 이런 사연처럼 분명히 똑같은 썸녀, 썸남 뭐 이런 것들이 다큐에서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거기 누구 없소님에게 자연 다큐도 좀 보시면서 좋은 방법을 좀 찾으시면 어떨까 뭐 그런 것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마무리하는 의미로 그 연락은 기본적으로 서로의 관계 설정이 필요하다. 예, 맞습니다. 네. 예. 그 아까 저 첫 번째 사연이나 사실 두 번째 사연이나 어떻게 보면 그 결이 같다고 볼 수 네,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네, 네. 예, 그래서 원래 그 연락의 본질은 사람을 편하게 그렇죠. 하려고 하는 네, 네, 건데 맞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 그 뭐랄까 서로를 확인하는 도구가 되어버린 그런 잘못하면 그래서 오히려 연락하는 게 서로 불편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거꾸로 수단이 목적이 된 그런 느낌이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그 차량을 운전할 때 안전거리가 맞습니다. 있지 않습니까? 적당한 거리를 지켜야 사고가 안 나는 것처럼 네. 연락 관계도 너무 밀착해서 그렇죠. 다가가려고 하면 반드시 사고가 생기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네. 관계나 연락도 서로 적절하게 좀 그 안전거리를 만들어 네, 놓고 안전거리. 예. 네. 그래야 서로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맞습니다. 그 네. 관계가 지속적으로 잘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 말씀대로 안전거리라는 표현이 참 좋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거리 두기, 예. 그다음에 이제 빈도수 조절, 예. 뭐 또 횟수가 잦다 보면 당연히 뭐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두 번째로 그런 관리 개념, 네, 뭐 그거는 뭐 당연히 지켜야 될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거는 그 삶이 팍팍해지고 경제 여건도 좋지 않고 그 우리 젠지들이 그 비혼율이 높아져 가는 거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이런 관계 오늘 두 가지 사연도 보면 뭐 이러다가 야 이렇게 서로 피곤하게 살 바에야 그냥 내 혼자 사는 게 낫지. 아, 예. 굉장히 힘들어지네요. 네. 그래서 그러면 예. 뭐 혼자 삶이 편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조언은 만약에 받아들이시면 그래 맞아 내 나를 더 가꿔야지 그 시간에 많이 투자하다 보면 뭐 이성에 대한 투자 시간이 줄어들어서 뭐 그냥 혼자 살지 뭐 이렇게 되는 건가요? 이 조언에 참 우리 저희들이 정리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뭐 결국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나 아니면 그분과의 어떤 관계를 잘 유지해가는 비법은 한마디로 저는 자기 사랑이 있다고 봐요. 나를 충실하게 그렇죠. 내 생활을 충실하게 유지하고 내 시간을 잘 가지고 네. 그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아니면 나한테 연락을 해야 하네 이런 것보다도 네. 나의 일을 충실하게 하다 보면 상대방 거기에 매력을 가지고 오히려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린 거랑 그 적절한 거리가 필요하다는 것도 서로 소원해지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측면에서 각자 충실한 삶을 살면서 연락을 하고 필요할 때 서로 소통을 하는 것들이 그게 진정한 의미의 연락이 아닐까. 아까 보면 소통과 관계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자신을 사랑하는 삶 그런 것들이 연락 관계에서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그 해봐요. 베이스가 탄탄해야지 맞습니다. 예, 예. 타인과의 관계도 긍정적으로 그렇습니다. 생산적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볼수 예. 있을 것 같아요. 예. 우리 친구들이 아니 폴하고 제시는 뭐 20대 아니면 10대 하이틴 때 뭐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맛만 보여주고 에피소드는 안 해주네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요거 뭐 집에 뭐 불편하지 않게 뭐 오픈된 사례 중에서 하나씩만 저희들 한번 까볼까요? 아까 그 얘기예요. 그 학교를 찾아갔던 그 여고를 찾아갔던 네네. 그 학생하고 그 이후 그래서 이제 문학 소년 소녀로 네네. 계속 편지를 주고 받았죠. 서로 이제 만나는 것보다도 편지로 왕래하는. 나중에 이제 실제 만나서 환상이 깨진 그런 일이 있었지만 네. 결국은 그 글이라는 게 저희는 연락의 수단이었거든요. 고등학교 시절에 버리기 싫지 않은 저는 소중한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는 그런 얘기거리입니다. 너무 아름답죠. 예. 근데 이제 이게 재밌는 게 글쓰기하고 이제 그 편집글이 쌓이다 보면 뭐 결국에는 한번 우리 볼 수 있을까요? 던지게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오프라인에서 보면 바로 그 환상이 깨질 수도 있고 아니면 환상이 더 큰 세계로 넘어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오히려 이런 그런 관계가 빨리 정립되는 것 같아요. 정리. 오늘은 저는 정리하면서 그 저 몇 년간 쌓였던 편지를 하루 아침에 다 태워버린 오. 기억이 있어요. 더 이상 말은 안 하겠습니다. 네. 아니 그 모아놓으면 좋은 그 문집이 될 수도 그렇지, 있는 건데. 그럴 수 있는데 그때 아, 감정은 너무 아프셨구나. 예, 이거를 뒷산에 가서 태워야지 하고 음. 한꺼번에 몇 년치 편지를 다 태워버린 적이 있었어요. 내가 미쳤지 이런 표현까지 썼네 그러면서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냥 아프다는 표현으로 마감하겠습니다. 예. 이제 제 얘기를 하나 드리면 제 친구가 너 편지 좀 자주 해라. 나는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뭐 그렇게 써서 보내는데 너는 어떻게 한 달에 한 통도 안 오냐.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글쓰기가 익숙치를 않은 거예요. 또 이 국어 공부를 좀 싫어하고. 야, 실제 그런 케이스가 많이 예,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 알고 보니까 근데 저는 꼭 그 편지 주고받고 하는 그 서로 주고받고 하는 그걸 생각했었는데 조금 더 나중에 딥하게 알아보니까 이 친구는 그 문학 세계 자체가 본인하고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오프라인이나 차라리 전화해라. 그래서 전화해서 목소리 듣고 이런 게 나는 훨씬 낫다 그렇죠. 이러더라고요. 글 표현이 어려운 분이죠. 예, 그런 예. 경우는. 그래서 뭐 그 당시에 저기 10원짜리 동전 바꿔가지고 쌓아놓고 옆에 지방에 전화해서 돈 보내달라고 줄 서 있는데 저는 연애 통화한다고 10원짜리 계속 넣고 있으니까 뒤에서 똑똑똑똑 놓고 소리가 점점 커지더라고요. 예, 뭐 그런 기억도 잠깐 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영역이 있고 또 캐릭터가 있고 또 자기가 잘 소화하고 또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서로가 잘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커뮤니케이션 하면 가장 이상적인 관계 정립이 되지 않을까 예, 싶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저는 오늘 제시의 키워드는 정립과 정리라고 표현하겠습니다. 폴의 키워드 하나만 뽑아주시죠. 안전거리. 예. 안전거리 좋습니다. 예. 예, 오늘 우리 두 분 사연을 저희들이 한번 옛날 기억을 되살려서 뭐 옛날 얘기도 많이 나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마찬가지로 우리 댓글로 좀 더 궁금한 거 있으면 계속 좀 남겨주시면 저희들이 우리가 텍스팅은 잘하니까 커뮤니케이션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예. 뭐 예. 이제 커피 한 잔 더 하실까요? 예, 마무리하는 커피가 측면에서. 당기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